앵커가 인장을 받을 때 어떻게 파괴가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상상이 가능하시죠? 상상이 가능. 콘크리트 묻어놓고 이렇게 뽑으면 첫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이제 콘 모양으로 이렇게 뽑히겠죠. 예, 이렇게 뽑힙니다. 예, 잡아당기면 예, 뭐 상상이 가능합니다. 어, 아주 오래전에 제가 음, 회사 다닐 때 했던 이제 실험이고요. 이제 묵은 콘크리트 덩어리에, 철근이 있으면 이제 간섭이 일어나니까, 묵은 콘크리트 덩어리에 이제, 정확하게는 앵커가 아니라 확대머리 철근이에요. 철근하고 앵커의 차이는 뭐예요? 표면에 이형 돌기가 있냐, 없냐의 차이죠. 이건 철근이에요. 철근을 이제 끝에 헤드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인장을 줬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세 개를 그룹으로 이렇게 잡아당겼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반력이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변의 반력이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반력은 멀리서 잡았어요. 예, 그래서 여기가 이제 평면에서 봤을 때 여기가 반력이고요. 그리고 이 반력점은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고 주변에 이제 콘크리트 양생 중에 건조수축 균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철근을 테두리 부분에 넣긴 했는데 요 가운데 부분에 파괴에는 영향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 뭐 한 가닥 뽑는 거에 비해서 이제 실험체가 너무 크죠. 덩어리가 큽니다. 이제 굉장히 고가의 연구에 고가의 실험이에요. 앵커가 그렇고 이제 제가 하는 정착 이음이 그렇고 보호 하나 만들어서 데이터 한 점 얻죠. 저만 얻습니다. 예, 좀 비생산적인 그런 분야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좀 뭐 저렴하게 싸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 그 돈이랑 안 맞죠. 지금도 뭐 자꾸 인발 실험 가지고 이렇게 정착 위험 얘기하시는 분이 아직도 계시는데 참. 네. 자, 뭐 그건 그렇고 이렇게 이제 뽑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예쁘게 파괴되기가 어려워요. 음, 어, 이렇게 파괴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얘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파괴되니까 영향 면적이 어마어마하게 넓다. 영향 면적이 어마어마하게 넓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은 허당이에요. 실제로 힘을 받는 부분은 요 가운데 부분, 요 부분에서 힘을 받고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해요? 그냥 직접 인장처럼 그냥 딸려 나오는 거예요. 예, 직접 인장처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딸려 나오는 거라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뭐 파괴 영향 면적 이런 거랑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직접 인장처럼 고동을 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당연히 이제 하늘에서 보면 원 모양이겠죠. 그리고 이제 이 파괴 각도가 어떤 각도를 이룬다. 근데 이제 뭐 45도보다는 좀 완만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괴되는 면적을 보면 굉장히 넓긴 하지만 실제로 영향을 주는 거는 이제 이런 정도 부분만 영향을 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이렇게 파괴가 이루어집니다. 이 콘크리트 파괴체가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고 이렇게 막 쪼개지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상관없어요. 원래 이런 거예요. 아니 여기 무근인데 무근이 어떻게 이런 형태로 그대로 되겠어요? 하다 보면 뭐 이렇게 부서질 수 있는 거죠. 예, 이거 전혀 상관없어요. 그럼 뭐 편심이 작용돼서 실험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이건 실험하는 사람의 잘못이 아니에요. 이건 누구 잘못이에요? 콘크리트 잘못이에요. 정확하게는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우리 잘못이긴 한데 왜 콘크리트 잘못이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이렇게 파괴가 이루어지는 거에는 편심의 영향이 있는데 이거는 가력의 편심이 아니고 저항의 편심이에요. 저항에 의한 편심에 의해서 힘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부서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아무리 정확하게 여기서 앵커에다가 인장력을 중심에다 딱 줘도 저항해주는 이쪽 콘크리트가 힘이 다르다는 거야. 저항해주는 힘이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좌우 대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저항해주는 콘크리트의 힘이
좌우 대칭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없어요. 그거는 콘크리트, 이렇게 우리 뭐 흙 파다가 만든 재료 가지고 한테 너무 무리한 걸 요구하지 맙시다. 어? 주머니에 100만 원짜리 휴대전화를 다 갖고 다니면서 콘크리트는 우리 얼마 주나요? 하여튼 그렇게 싼 재료한테 너무 무리한 고품질을 요구할 수는 없는 거고,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런 현상을 가지고 뭐 어떤 그렇게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 우리 기둥에도 이제 중심 압축 못 넣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소 편심이 작용하듯이 이런 이런 실험에서 다 마찬가지 이렇게 생기는 거고, 이거는 콘크리트의 불확실성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파괴가 되더라도 아주 정상적인 파괴다라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묻힌 깊이가 요거 뭐 예전에 해가지고 이제 센티미터 단위를 썼는데, 묻힌 깊이가 철근 지름의 10배를 넘어서면 ST400 철근들이 이렇게 끊어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 콘크리트 파괴가 굉장히 낮은 하중에서 이루어지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 저항해 주는 부분들이 이제 면적이 제법 되기 때문에 철근이 끊어질 정도로 높은 내력을 발현할 수가 있다는 것도 이제 같이 이해를 해 주시고요. 실험 결과들을, 자, 먼저 요쪽 거부터 볼까요? 요 위에 있는 실험 결과들, 이렇게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요 X축이 매립 묻힘 깊이라고 이제 합니다. 묻힘 깊이, 임베드먼트 랭스, 묻힘 깊이라고 하고요. Y축이 이제 하도 옛날 자료라 가지고 이제 킬로그램 폴스를 쓰는데, 하여튼 Y축이 인장력이에요. 인장력, 최대 인장력이었어. 묻힌 깊이가 깊을수록 이렇게 나가는 거죠. 묻힌 깊이가 깊을수록 이렇게 되는데, CCD 방법으로 평가를 해봤더니 이제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CCD 방법은 설계 강도가 아니라 평균 강도, CCD 방법으로 평균 강도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했더니 실험 결과를 어떻게 돼요? 잘 예측을 하는데 이제 보수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죠. 예, 이게 평균 강도니까 이 중간을 이렇게 실험 결과의 중간을 딱 가로지르고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하고 약간 낮게 평가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CCD 방법이 잘 맞습니다. 예, CCD 방법이 잘 맞고 좀 더 이제 안전하게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이 CCD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ACI 스트럭처 저널에 이제 1995년에 나왔던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가우제 교수랑 훅스랑 그 다음에 이제 오스틴의 브린 교수 세 분이 이렇게 작성을 했고요. 이 당시 이제 ACI 318의 앵커 설계 기준이 유럽 방식으로 이렇게 부록으로 들어올 무렵에 코드 백그라운드 페이퍼라고 이름으로 이렇게 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CCD 방법에 대한 소개를 하고 실험 데이터로 이제 베리피케이션 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요게 이제 X축이 묻힌 깊이고 Y축이 이제 인장력이에요. 예. 당연히 이제 묻힌 깊이 깊어짐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데, CCD 방법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실선인 거죠. 요렇게. 예. 다음 주에 얘기를 할 건데, 요 CCD 방법은 묻힌 깊이의 1.5 제곱에 비례하고요. 요거는 이제 옛날 방법인데, 요거는 묻힌 깊이의 제곱에 비례하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제곱에 비례하니까 이제 묻힌 깊이가 깊을수록 급속도로 높아지는 이런 커브를 가지는데, 그래서 이제 요런 데이터들이 어떻게 돼요? 요런 데이터들이 보면 기존 실험 방법으로 하면은 위험하게 되는 거예요. 기존 실험 방법으로 하면 위험하게 돼요. 예. 그래서 CCD 방법이 안전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후설치 앵커 같은 경우에는 또 더 많이 안전하게 하여튼 굉장히 과소평가를 하고 있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과소평가를. 그런데 이 묻힌 깊이의 1.5 제곱이라는 게 참 묘해요. 묻힌 깊이가 깊으면 손해잖아요. 그런데 요 영역을 보면, 요 영역, 어느 영역, 이게 100mm 이하 100mm 이하 데이터를 보면 요게 이제 CCD 방법이에요.
요게 지금 설계 기준이고, 요게 얘가 이제 옛날 방법이에요. 옛날 방법. 묻힘 깊이가 얕을 때는 옛날 방법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평가를 했었어요. 묻힘 깊이가 얕을 때는 옛날 방법이 보수적이다. 그러니까 제곱이다 보니까 얕을 때는 이게 좀 낮게 평가가 됐던 거죠. 어디서 그게 이제 꼭 반대가 되냐면, 묻힘 깊이가 175mm 정도 돼야지 이제 그게 역전이 되는데, 어, 실제로 우리가 이제 구조용으로 쓰는 것들은 뭐 200mm, 300mm 막 이렇게 선 설치는 그런 게 많이 쓰이죠. 후설치는요. 후설치는 우리 150mm 이상 안 하려고 하죠. 작업자들이 안 하려고. 예. 150mm 정도까지가 제일 많이 써요. 그런데 이 데이터들에서 제가 이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이 방법이 묻힘 깊이가 극도로 낮은, 극도로 얕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 이런 부분에 중간을 지나려고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이 CCD 방법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면서 우리 이제 항상 저도 그렇지만 이제 자기 이론의 장점을 얘기를 하죠. 어떻게? 예. 그러니까 묻힘 깊이가 작을 때는 어떻게? 정확하고, 묻힘 깊이가 깊을 때는 안전하게 식이 개발됐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개발됐다. 그룹 앵커에 대해서도 CCD 방법이 정말 잘 맞아요. 요거는 이제 앵커 3개를 이렇게 묻어놓고, 앵커 3개를 묻어놓는데 이제 사이 간격이 100mm 밖에 안 돼요. 100mm. 좀 촘촘하긴 하죠. 100mm. 그러면 이제 이게 얘가 이렇게 파괴되고, 얘가 이렇게 파괴되고, 얘가 이렇게 파괴되니까 가운데 건 어떻게 돼요? 다 중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극단적으로 이 가운데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가운데가 없는 경우, 가운데가 없어도 파괴되는 콘크리트의 양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다? 그러면 같다는 거예요. 예. 가운데가 없어도 동일하다. 자, 그래서 이제 실험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앵커 3개를 200mm 간격으로 한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 앵커 2개를 400mm 간격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랑 얘가 어떻다는 거예요? 최외곽선이 같아요. 그랬더니 실제 실험도 거의 같게 나왔다. 그리고 CCD 방법으로 예측하는 식도 같아요. 오히려 두 가닥이 더 높게, 살짝 더 높게 나온 뭐 이런 느낌 있죠. 예. 그래서 이제 CCD 방법이 이런 그룹 앵커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예전에 여기 이제 후면에다가 요거를 이렇게 측정을 했어요. 앵커가 이렇게 인장을 받을 때, 어느 정도 변형이 생기는지 궁금해서 이 뒤쪽에다가 파이프를 묶고 여기다가 이제 용접을 해가지고 요 전산 볼트를 뽑아 놓고 이제 실험을 했죠. 측정을 했어요. 그래서 요 X축이 이제 미끄러진 변인데 콘크리트 브레이크아웃이 생긴, 그러니까 콘크리트가 이렇게 콘 파괴가 생긴 실험체들이 요 3가지인데, 3가지에 보면 언제 생기냐? 후면에 이 변형량이 0.3mm 정도 될 때 파괴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 까만색 정착판이 0.3mm 정도 올라가면 파괴된다는 거예요. 0.3mm를 계측하니까 우리가 보이지, 0.3mm에 파괴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면 파괴된다는 거예요. 뭐가 움직이는 거 같아 이러면 파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취성적이라는 거죠. 이 앵커의 콘크리트 브레이크아웃 파괴는 엄청나게 취성적이다. 그리고 그 파괴 시 변이가 엄청 작다. 0.3mm다. 그러니 국부적으로 작은 파괴에서 끝이 난다는 특징을 이제 여러분이 이해해 주셔야겠습니다.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CCD 방법의 데이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제 그 논문에 있던 95년 논문에 있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후설치 앵커. 네. 후설치 앵커를 이제 610개, 그리고 이제 연단거리가 가까운 것도 이렇게 접목했는데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이 묻힌 깊이가, 평균이 66mm더라고요. 요만큼 묻었다는 거예요. 요만큼 묻은 게 평균이고, 제일 많이 묻은 게 275라는 거예요. 여기 한 뼘이 200이죠. 요만큼 묻었다는 거예요. 후설치 앵커니까 이만큼 묻기는 쉽지 않았을 건데,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자꾸 이제 한 얘기가 뭐냐면, 평균인 거예요. 평균이니까 데이터들이 대부분 100mm 이하라는 얘기죠. 대부분 다 100mm 이하. 275, 몇 개만 하면, 그러면 50mm 뭐 몇 개 해도 어떻게 돼요? 평균이죠. 하여튼, 그러니까 이 평균이라는 것도 좀 왜곡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들은 굉장히 얕은 묻히 깊이에 대해서 실험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제가 좀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설치 앵커. 선설치 앵커는 조금 더 깊게 묻었어요. 그래도 평균이 150이라. 선설치 앵커의 평균 매입 깊이가 150이라. 굉장히 이제 얕다. 그래서 깊은 거는 모른다가 아니라, 깊은 거는 이제 뭐 물론 이제 저도 실험을 다 해본 건 아니라서 깊은 거는 좀 CCD 방법이 과소평가하게 된다는 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얕게 되면 어떻게 돼요? 콘크리트 콘 파괴를 구속하는 부대 철근이 없어요. 그래서 콘크리트 브레이크아웃이라는 이 파괴 자체가 국부적으로 이루어졌다. 국부적인 응력 집중 현상 때문에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철근의 영향은 굉장히 배제가 돼 있다. 당연히 이제 우리 묻힌 깊이가 얕으니까 철근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뭐 슬래브나 벽에 이렇게 격자로 돼 있었는데, 앵커가 여기에 딱 돼 있어서 파기가 이렇게만 생기면 어떻게 돼요? 영향이 없게 되는 거죠. 예. 우리 건축에서 뭐 후설치하는 뭐 묻힌 깊이 뭐 60mm, 뭐 70mm 이런 것들은 주변의 철근에 의해서 어떤 구속이 발생될 수 없어요. 그런데 선설치돼서 뭐 묻힌 깊이가 200 이상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파괴되는 주변의 철근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작다 보니까, 그리고 굉장히 취성적이다 보니까 어떠냐? 국부적인 콘크리트의 결함이 지배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 사이즈 팩트 할 때 이제 이런 얘기 하죠. 국부적인 콘크리트의 결함이 있을 때 이게 연성이 없기 때문에 그게 전체 시스템의 붕괴를 이제 유발하는데,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 부재가 되면 콘크리트의 그런 국부적인 결함이 전체 부재 강도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국부적으로 손상이 가더라도 철근에 의해서 그 변형이나 파괴가 진전되지 않도록 막아주는데, 앵커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국부적에 의해서 이제 묻히기 피가 약해질수록 국부적인 의한 파괴가 전체 거동을 이제 지배를 하는데, 그게 좀 과도하게 지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반복돼서 얘기하지만 묻히기 피가 깊으면 이 현상이 심화되느냐, 이 사이즈 이펙트가 커지느냐, 취동적인 거동이 심화되느냐, 이제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되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설계 기준이 적용되는 제한이 있어요. 그게 콘크리트 강도는 70MPa. 우리 이거 많이 들어봤던 얘기죠. 어디서 들었어요? 전단 설계할 때 VC에 적용하는 거예요. 한 개. 그 다음에 정착 길이, 이음 길이 할 때도 이제 70mm 이렇게 상한이 있죠. 이 이유는 이제 다 동일합니다. 뭐냐면 전단이나 정착 길이, 이음 길이, 부착이나 앵커나 다 뭐에 지배받느냐? 콘크리트의 인장 강도에 지배를 받는다. 콘크리트 인장 강도에 지배를 받는데, 콘크리트 인장 강도가 원체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루트 FCK에 비례해 왔는데, 인장 강도가 이제 여기에 이제 비례를 했는데, 강도가
일정 값 이상 높아져 버리면 이것도 영향을 못 받더라는 거죠. 이것도 안 되더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70메가파스칼 이상 콘크리트의 인장 강도는 70메가파스칼랑 같다고 본다는 거죠. 더군다나 후설치 앵커는 그 상한을 55메가파스칼로 더 낮추고 있어요. 예, 후설치 앵커는. 후설치 앵커도 선설치 앵커와 같은 이유로 콘크리트 압축 강도를 제한하고 있는데,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다는 거죠. 한 가지 더 있다. 뭐냐면 방식이 기계식이 있고 부착식이 있는데, 기계식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확장 슬리브가 이렇게 팽창을 해야 되죠. 그런데 콘크리트 강도가 너무 높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확장 슬리브가 확장을 못하고 얘가 어떻게 돼요? 우그러지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 콘크리트 면이 너무 단단해. 콘크리트 면의 강도가 너무 높아. 콘크리트 면이 너무 단단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제 슬리브가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확장이 일어나야 되는데 못 파고 들어간다. 너무 단단해서. 그리고 부착식은 어떻게 돼요? 부착식은 어, 우리가 이제 구멍을 뚫는데, 이렇게 구멍을 뚫는데 콘크리트 강도가 낮으면 어떻게 돼요? 강도가 낮으면 잘 뚫리죠. 잘 뚫리면서 어떻게 되냐? 골재도 뭐 빠져나오고 뭐 하여튼 표면이 어떻게 돼요? 울퉁불퉁해요. 음. 근데 강도가 높으면 어떻게 돼요? 구멍을 잘 안 뚫리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 다이아몬드 비트를 쓰고 아니면 뭐 코어링을 해서 물을 뿌리고 면이 매끈해진다. 예. 그러면 접착제의 특징은 매끄러운 면하고 울퉁불퉁한 면이 있을 때 어느 쪽에 더 접착성이 좋아지냐? 울퉁불퉁한 면이 접착성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매끄러운 면은 접착제에 결합할 수 있는 표면적도 줄어들고 그래서 줄어든다. 강도가 줄어든다. 그래서 후설치 앵커는 콘크리트 강도가 높은 것이 오히려 더 불리할 수 있다. 자, 앵커 지름은 지금 뭐 100mm, 지름이 100mm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이거는 다 우리나라 연구 결과로 이렇게 됐고요. 묻힌 깊이 제한도 원래는 525mm인가 있었는데 이것도 우리나라 원자력 쪽 연구하신 선배님들이 이제 연구하셔가지고 페이퍼 내고 해서 이렇게 바꾸게 됐습니다. 자, 오늘 인정을 받는 앵커가 어떻게 거동을 하는지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